먼저 첫 번째 토론자는 우리 김근철 제주대학교 전 부총장님이십니다. 저희 사회 지지지회 회원이시랍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두 번째 토론자는 우리 남인수 미학 박사이시고 지금 한라대학교 아트미지엄 관장님이십니다. 세 번째 토론자는 우리 박혜서 사협중앙이사님입니다. 네 번째 토론자는 우리 김형미 문화부장님 모셨습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 토론자는 우리 제주지회 사업간사이신 최영철 간사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좌장을 맡아서 이 토론을 이끌어 주실 분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승하 위원장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이승하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이승하입니다. 원래 두 번째로 만든 우리 사진예술제, 제주사진예술제. 제가 작년에 처음 시작을 하면서 우리 이창호 회장님 정말 열정적으로 쉽지는 않았지만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보고 또 우리 작가분들이 많이 함께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이걸 어떻게 키워갈까, 다른 지자체는 잘 되고 있나 이렇게 해봤더니만 이런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정말 예술제에서 사진이 이게 나와서 이렇게 자리 잡기에도 쉽지가 않은데 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힘을 모아준 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포럼을 보니까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이 다섯 분들이 주제 발표를 하고 또 다섯 분들에게 토론자분들이 와서 장시간 쉽지 않은 포럼 일정인데 제가 수십억이 들어가는 제주 프로그램도 이렇게 열정을 갖고 이렇게 프로분들이 와서 한 분 한 분 인사하지 않고 이렇게 관심을 갖는 모습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는 이게 다섯 분이 주제 발표를 해주셨고 그거에 따라서 이게 매칭으로 토론자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을 해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신 우리 조준 교수님께서는 제주예술의 미래와 사진 작가 협회의 역할로서 앞으로 우리 사진의 예술성이 점점 확대가 되고 그 시장도 커가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 사진으로서의 어떻게 경쟁력을 키워가실 것까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그거에 따라서 우리 김준철 우리 제주도 전 부총장님께서 좋은 토론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토론회에 나온 걸 무한한 내용을 합니다. 평소 동경하는 우리 이승환 의원님께서 회장도 맡아주시고 배택수 교수님, 그 다음에 우리 조종 교수님, 또 우리 생명대 양명 교수님, 저와 항상 같이 사이도 많이 배웠고 강의도 많이 들었던 분들입니다. 저는 모두 아시는 저는 사진에서보다는 평생 동안 저는 물리학을 전공하고 물리학 중에서 광학을 전공해서 빛과 관련된 학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과 관련돼서 수고로 자리에 나오라고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토론장에 보고 발표문도 보면서 과학과 관련된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질문도 하고 그리고 토론자가 많이 하는 것보다는 발제자들한테 많은 질문 답을 듣는 게 아마 여기에 모으신 분들이 생각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내용을 보면은 우리 과학 다른 예술들은 과학의 발전과 큰 연관이 없었습니다만은 사진은 과학의 발전과 덩달아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발전해 갈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진이 발명되고 그 다음에 사진기가 발명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발견되고 요즘 시대의 AI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토론문에도 있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 인구가 75쯤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 3분의 2가 지금 우리 사진 전화기를 갖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또 그러면 한 50억이 우리가 핸드폰을 갖고 다니는데
그 중에 한 또 반 정도가 스마트폰을 갖고 다닌다고 하면은 한 25억이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사진이 처음에 가졌던 엄청난 예술적인 관점이라든가 그에 대한 관점이 많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한 노지는 저희 페이지 130쪽이 보게 된다면은 처음에 우리 배태수 교수 말씀해 주었습니다만은 사진이 예술인가, 사진이 처음 발견됐을 때 그 법적, 파리에서 법적 논쟁이 가면서 거기다가 법적으로 사진은 예술이다 인정이 되면서 그 당시에 사진기가 발견이 되면서 했던 것이 사진이 가장 밀어낸 것이 폐허를 그랬던 초상화를 그려서 밥을 먹던 사람들 밀어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과학이 발전 따라가시고 아까 우리 조준 교수님께서는 그 AI한테 물어봤다는 것처럼 AI가 사진을 만들어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거의 그 발전에 있는 것처럼 이 소니 아트에서 사진 받은 사람이 AI가 그린 사진으로 이렇게 해서 상을 받아서 자기는 이게 자기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 AI가 만든 사진이라 하면서 그 속을 발표하는 것처럼 이 과학의 발전에 따라 가지고 사진이 발전해 왔기 때문에 지금 과학의 발전과 함께 사진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사진 예술이 과학 발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먼저 조준 교수님한테는 저 질문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조준 교수님이 아마 놀랐을 겁니다. 저도 조준 교수님 강의 처음 들었을 때 그 사진 하나에 몇백억, 몇십억 되고 하는데 과연 우리의 예술품, 미술품 같은 거는 그 소장성 가치라든가 그 예술적인 독창성과 창조성이 있어서 그거를 인정해주고 하는데 앞으로 왜 이런 사진 것들이 몇십억, 몇백억이 팔리고 있는가? 미술 작품은 유일성과 복제성이 없지만 사진은 유일성도 없고 복제성을 갖고 있고 또한 아까 조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거스키 작품이 지하생이 만들어가지고 어떤 약간의 변질성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작품 가치가 고가에 지금도 판매를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로 해서 우리 교수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에 오니까 질문도 너무 고급지신 질문을 해주셔가지고요. 미술품의 가격 결정 요소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요소들이 어우러져서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공부를 미리 하셨습니다. 근데 사진은 다른 예술하고는 다르게 매체지향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강한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서 또 사진의 발전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예술에 있어서 특히 사진 예술에 있어서는 그 가치를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먼저 시작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예술적 요소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강의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토샵을 처음 시도해서 작품으로 응용을 했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작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기도 했었고 하다못해 어떤 방법으로 보여주느냐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또 작품의 사이즈 그리고 작가의 시도적인 주제에 대한 시도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작품의 가격을 가치를 제가 가격을 먼저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제 다들 이 작품이 얼마짜리다라고 하는 것에 현혹되시긴 하는데 사실 이 작품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적인 논리로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 작품의 가격이 얼마였습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그와 상응하는 작품의 가치적인 요소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술품의 가격 결정 요소는 한 개가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는 하는데 이 작품을 기준으로 해서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지는 작품들 다양한 기술적인 요소, 작가의 어떤 정신, 주제에 대한 해석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어우러져서 작품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는 것들이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사진도 회화와 같이 중요한 예술적 요소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있을까요?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시간 주신다면, 우리 배택수 교수님이 아까 사진 예술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했는데, 그 사진 작가의 회원들이 지금 전부 여기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컴퓨터를 핸드폰을 갖고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전부 다 작가가 될 수는 아까니까 글을 쓴다고 전부 다 작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사진작가 회원들이 사진 작가로서 찍은 사진들이 사진 예술로서가 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배택수 교수님이 좀 이 부분에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갑자기 저한테 푹 날라오네. 예. 우리 협회 회원들이 질문의 요지가 사진 예술이 아까 얘기하다 말씀 못 드렸던 우리 회원님들이 작품이 더 예술로 승화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예. 아까 이제 말씀하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두 가지 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사회회원들이 아날로그 때부터 시작하신 분은 대부분 패킹 사진을 하고 있고, 스트레이트한 그런 사진들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또 조금 작품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메이킹 포토들을 하고 계시는데, 패킹은 패킹대로, 메이킹은 메이킹대로 자기가 작품을 골라서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많은 사진에 많은 대상들이 있는 데서 그것을 어떤 것을 주제로 소재로 잡아서 이거 할 건가를 많이 망설이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가장 간단하게 이 시대의 현대성이 요구하는 것들, 이런 거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작품을 찾아야 되는데, 이 다른 예술 분야는 의미 부여를 작가가 직접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예술인 음악이나 미술 같은 경우에는 빈 캔버스, 빈 오선지 안에다가 작가가 마음대로 그걸 그려놓는데, 사진은 특수하잖아요. 이 오브제가 이미 나와져 있어요, 세상에. 나와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가장 의미 부여가 세게 된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서 사진을 소재로 잡아서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우리가 확 와닿는 말, 가치보다는 값이라고 했는데, 이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정말 예술로서 어떻게 더 높일 수 있는지 답을 주셨고요. 제가 시간 전에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자장으로서 이게 훌륭한 자장은 주어진 시간에 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워낙 다양한 주제에 다양한 질문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토론자분이나 주재하신 분들한테 좀 양해 말씀을 구한다면 5분을 넘지 않은 선에서 함축적인 언어로 이게 메시지 전달을 강력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요, 우리 양정훈 교수님께서 사진으로 세상을 바꾼다라는 우리 해녀진 아프리카의 내용을 다큐로 아까 재미있게 발표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한라대 나민스 우리 교수님 관장님께서 우리 토론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라대학의 교수입니다. 마이크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어깨 이게. 이거 번거롭게 됐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제주 한라대 특임 교수로 왔고요. 이제 주로 보고 있는 업무는 박물관을 하나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미학을 전공했고요. 기획과 평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주도에 온 지 아직 채 1년이 안 됐는데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군다나 이제 양정문 작가님 같이 멋진 분의 작품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 또한 감사드리고요. 질문은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이제 질문지를 적어오긴 했지만 간단하게 말씀으로 드리고, 저 또한 작가님이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작가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이런 쪽으로 이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훌륭한 이제 작품을 해오셨는데요. 이제 저는 평론을 하는 입장에서 사진이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이유는 그 사실성, 기록성 때문이거든요. 사실이 명확한데 이것을 꽃이면 꽃, 대상이면 대상, 그 외에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주의 깊게 보기도 하는데, 이제 양정문 작가님께서는 여러 훌륭한 작품을 했는데 제가 제주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제주 해녀에 대해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가지 정도 질문을 준비하는데 그 질문의 방향은 한 가지입니다. 기술로서 기술을 넘어서는 그 경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노하우라든가 이런 걸 좀 듣고 싶었는데, 이제 3번 같은 경우 아까 강의하실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섭외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건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예술가로서 철학을 좀 듣고 싶었는데 1승 9패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그것도 좀 된 것 같고, 나머지 1번과 2번은 이제 사진 제주 해녀를 택하게 된, 물론 고향이기도 하시지만 이제 결정적 계기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 계기를 좀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수중 촬영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예술가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다음에 당연히 저도 누가 물어보면은 온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제주 해녀가 갖는 가치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할 텐데, 이제 작품, 예술 작품으로서의 해녀 사진을 놓고 볼 때 작가 자신의 말, 이렇게 한 가지 질문으로 뭉뚱거려서 말씀 주시고, 또 아까 다 못 하신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입니다. 근데 우리 이번 토론에서 말이에요. 사진은 예술일 것이다. 예술이다. 예술에만 한다. 예술이고 싶다. 뭐 이런 내용들로 많이 유출되는데, 저는 한 30년 동안 우리 학생들과 우리 교수들과 의논을 나눠보면 사진은 사진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진이 예술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근데 명확한 영어로 얘기하면 photography is photography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철학이 확고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진이 1.5류의 화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사적인 일들이 있어서 회화와 근접하고 싶고 다른 예술과 비교하게 되고 근접하게 되면 사진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사실 사진은 사진이다라고 하는 이 컨셉만 하나 갖고도 하루 종일 토론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사진에 있어서 기술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진을 자기가 보여줄 때 기술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카메라가 발달되어 있고 모든 컴퓨터가 발달되어 있고 포토샵이 발달되어 있는데 기술에 대해서 논하지 말아야 된다. 기술에 대해서 논하게 되면 그 사진가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는 기술적인 것보다는 내용적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교수니까 연출에 대해서 메이킹이냐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피냐 이런 얘기할 때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문에 기사를 쓸 때 소설을 쓰면 안 되잖아요. 정확한 팩트를 써야죠. 그러니까 포토 저널리즘이나 다큐멘터리나 언론에서 쓸 때는 사진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디지털 시대에 명확한 건 뭐냐면 AP통신사에서 지목을 한 게 뭐냐면 과거에 암실에서 했을 때 사진을 밝고 어둡게 하는 정도, 트리밍하는 정도, 이 정도 외에는 건들지 마라. 한 개 사진에 쓰는 데가 신문사나 언론사에서는 그거를 소설처럼 쓰면 안 됩니다. 다이렉트로 써야죠. 그 다음 광고 사진 찍을 때 있잖아요. 자기가 안 한 거 다 할 수 있죠. 자기가 입지 않았던 옷을 입을 수도 있고 하지 않았던 화장도 할 수 있고 그런
그런 어떤 연출은 그렇게 구분해버리면 쉽습니다. 그래서 소설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연출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술 쪽이나 광고 쪽에서는 얼마든지 쓸 수 있다. 그리고 너무 즐기면서 써도 된다. 그러나 쓰지 말아야 될 곳은 절대로 쓰면 안 된다. 그건 이런 언론 쪽입니다. 팩트가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런 히말라야 사진이라든가 제주 해녀에 왜 찍었느냐 했을 때요. 저는 한 20년 전에 에이즈나 다른 그 동치모르나 이런 것들을 소위 아까 여러분 보셨던 암 환자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서울대학병원하고도 우리 같이 컨셉을 하면서 최소한 20년 전에 제가 기억하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의 해녀를 기억하고 있는데 물소중 옷을 입은 그런 해녀분들의 모습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부터. 그래서 제가 이건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마 더 바뀔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미래는 뭘로 바뀌냐면 새내기들이 세상을 지배할 거거든요. 새내기들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제주 해녀가 재밌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새내기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마치 MZ 세대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것처럼. 그래서 그 해녀 삼촌들한테 새내기 해녀들하고 잘 하고 새내기 해녀들은 삼촌들 얘기를 잘 듣고 그 다음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왜 제주 해녀에 집착하고 있는가. 사실 제주 해녀는 세계적으로 공동체를 최우선으로 갖고 있는 집단입니다. 상군, 중군, 하군인데 상군은 절대로 하군과 중군의 그 바다에서 채취를 하지 않는 그런 정말 또 하나는 그런 아픈 해녀가 있을 때 슬쩍 가서 자기의 해산물을 주곤하는 해녀의 위대함을 저는 아까도 그랬잖아요. 제주도 사람들은 제주 해녀에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시 안 하려고 그러고 서울만 가도 이걸 굉장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전시가 마치면 제가 워싱턴 스미소니안에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뒤돌아보면 아까 1승 부패인데 그 1승으로 또 그쪽에 맞이할지 모른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얘기인데요. 다큐멘터리 최종 목표는 사진 찍고 전시하고 책을 만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필요로 한다면 그분들을 위한 길들이 뭔가를 이익을 돌려줘야 되는, 베네핏을 줘야 되는 그런 정신을 가질 때만 다큐멘터리를 해야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섭외가 제일 먼저인데 저는 항상 어떤 그 외지에 갈 때 UN NGO로 아프리카를 가고 동티모르를 갈 때 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달나라에 가서 하루 10시간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A4 한 장에 20개의 메모를 만들어서 내가 촬영할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기록하면서 봅니다. 그게 현장에 가면 다 바뀌지만 한 60~70%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계획하고 공부하고 그래야만이 다큐멘터리가 완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너무 카메라에 의존하지 마요. 너무 기술적인 게 의존하지 마요. 자기 카메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진 못 찍습니다. 남의 카메라 기웃거리고 저는 소니 카메라 CF 모델이지만 저는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이 소니에서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이 카메라에 눈을 돌리는 순간 사진 못 찍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핸드폰 카메라에 애정을 가지면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데 장비들 많이 갖고 다니면 그래서 하루를 정하십시오. 오늘은 나는 표준 렌즈만 찍겠다. 오늘은 난 200mm만 찍겠다. 이런 생각으로 집중력을 가지면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아까 시간이 지나서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플로어에 나중에 우리 저장님이 좀 유도를 하시면 질문을 저한테 해주셔도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남인수 우리 박사님께서는 기획자이자 평론가로서 우리가 궁금한 내용을 미리 질문해 주셨는데요. 우리 교수님, 제주도민들도 우리 해녀의 의미를, 가치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아까 모든 대화의 말씀 중에서 다 공감했는데 그거 하나는 공감을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정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은 어쨌든 이제 국제적인 무대에 뛰어드시면서 우리 해녀의 가치를 정말 독보적으로 의미를 이렇게 많이 전달해 주시고 계시고요. 참 와닿았던 게 사진은 사진이다. 그리고 해녀든 뭐든 내가 그거에 관심을 갖고 정말 열정을 붓는다면 그 의미가 그 사진으로 고스란히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우리 베틱스 교수님께서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사진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미래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 있는 주제의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제서 한국사회 우리 중앙 이사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고 우리 또 베틱스 교수님께서 또 답을 해주시겠습니다. 백혜석. 네, 죄송합니다. 제가 성이 바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우리 남경 교수님 말씀하신 돈을 많이 벌고 가신 것 같습니다.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어떤 카메라를 사용해야 잘 나올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돈 많이 버셨습니다. 이렇게 한 5시간, 6시간 동안 계속 앉아서 이렇게 선배님들하고 또 같은 동료 상사가분들 이렇게 앉아서 교육받기는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엉덩이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그래서 빨리 끝내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질문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적어왔는데 시간 관계상 2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6년 닭에 대해서 우리 사진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르기까지 제 200년이 안 된 상태죠. 그 200년 동안에 많은 과정을 거쳐서 사진의 변천이 많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것을 베틱스 교수님께서 분류를 해서 세대별로 분류해 주시고 또 고대 사진과 현대 사진의 분류점을 얘기해 주시는데 교수님께서는 1950년대에서 1960년대를 근대 사진과 현대 사진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주셨는데 거기다 특별한 분류하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잘. 1950년대, 60년대를 전통과 현대로 나누는 그런 분류를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 세계사가 그렇게 된 겁니다. 세계사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질문에서 보면 70년대, 80년대를 현대사진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70년대에 과거, 현대, 미래를 이야기하는 내러티브 사진 시대였었고요. 그리고 80년대에는 스트레스 사진하고 뉴웨이브 사진이 부딪혔던 격동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리얼리즘의 모더니즘의 그 사진 시대였는데 그것도 맞긴 맞아요. 맞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세계 사진사가 세계사가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1950년대, 60년대 이전을 전통사회, 그 다음에 50년대, 60년대 이후를 현대사회라고 분류했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50년대, 60년대 이전은 그동안에 국소전쟁서부터 1차 세계는 2차 세계는 세계대전이 많이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국가가 어려웠고 사회가 어려웠던 국가 우선, 공공 우선이었던 그런 체제였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60년대 이후는 그런 국가가 우선이었고 공공이 우선이었던 것이 왜냐면 그때 그 국가가 우선이고 공공이 우선일 때 개인적 법익을 많이 침해당했죠. 우리나라를 비교하면은 70년대, 80년대라고 비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퇴행금지가 일단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밤 12시 이후에는 사적으로 돌아다니지 마라. 그 길거리에서 장발단속하고 많이 당해보신 연세도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무단횡단하다가 이렇게 새끼줄 안에도 들어가 보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공적 역사에서 사적 역사를 침해해도 개인들이 그걸 감내를 많이 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50년대, 60년대가 세계적으로 넘어가면서 이걸 이제 개인의 법이 더 우수하다는, 저기 앞선다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인식들을 하고 현대에서 이제 전통에서 현대로 나가는 그런 시기가 됐고요. 예술 분야에서도 다른 거 다 제해놓고 시각내에서 미술 쪽만 얘기하면 50년대, 60년대 이전은 우리 전통 미술 시대가 됐고 그 50년대, 60년대 이후를 현대 미술 시대가 이제 시작됐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결과물을 중요시했던 전통 미술 시대였었고 그 다음에 개념 미술이 나오면서 현대 미술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진가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전통 사진가 중에서 우리가 손꼽을 수 있는 사람이 앙리카르토 브레송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 때가 결정적 순간 때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그리고 법정과 성정 같은 그런 말이었었어요. 그래서 정확한 초점이고 정확한 노출이고 구도도 맞아야 되고 그런 사진이 아니면 아니었었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러다가 근대 사진대가 되면서 그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가 있었죠. 이 사람이 그 회화주의 사진을 독일에서 유학할 때 사진을 하다가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이제 스트레이트 포토 운동을 하면서 시세션 운동을 했고 이구일 화랑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진워크지 이런 거를 만들어서 스트레이트 포토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대 사진을 열었고 현대 사진의 출발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로버트 프랭크가 있죠. 그러면서 결정적인 수가 없다. 그러면서 노출, 구도, 초점 안 맞아도 된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이제 변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년대, 60년대를 기점으로 나누는 거는 세계사가 그랬고 미술의 역사가 그랬고 사진의 역사가 그렇게 분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설명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충분히 신의 요지를 다 드셨고 또 강의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대 사진은 우리가 순수 사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좀 객관적이라고 하면 현대 사진은 좀 조각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그리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날로그 사진과 또 디지털 사진 이제는 이제 AI 사진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교수님께서는 우리 AI 인공지능과 이 사진 예술의 만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진은 AI뿐 아니라 사진의 모습은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시대 과학하고 같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의 모습이 그래요. 발명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 시대가 사진의 모습이 이렇게 변해라고 하면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도 거슬러 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AI 시대가 왔다고 해서 전에는 사진 매체를 집어넣어서 이런 걸 만들어줘라고 하는데 지금은 텍스트만 집어넣어도 사진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거든요. 근데 우리 사진가들이 사진의 모습이든지 카메라의 모습이든지 어떻게 변하면 어때요? 그건 하나의 도구이고 툴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예술로서 우리가 승화시키면 됩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혜섭 이사님의 질문에 우리 PTS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내용을 잘 구분을 해주셨고 또 AI 사진 또한 우리가 어쨌든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과학의 발달에 따라 이게 나타나는 이제 시대적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우리 동아일보 보국장님이신 우리 임재영 보국장님이 우리 제주사진예술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해주셨고요. 우리가 지금 나가는 길에 좀 따끔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홍보도 제대로 해야 되고 마케팅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김영미 문화부장님께서
사진 예술의 미래 세대 공감이라는 내용으로 질문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일보 김영우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먼저 발표문을 받고 굉장히 많이 공감했고, 그 제주에서 사진예술제가 작년에 처음 열렸는데요. 처음 열렸다고 해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사진예술이 5, 6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많은 문과에서 많이 전시를 했지만 이렇게 총망라해서 예술제가 열리는 게 처음이라고 해서 놀랐고, 기왕 열리는 거 처음 열리다 보니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처음 열리는 것인 만큼 좀 중심을 잘 잡고 가면 제주의 대표적인 예술제로 터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임재혁 박사님이 발표를 해주실 때 굉장히 공감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장소성이었습니다. 제주라는 곳에서 열리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과연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타 지역에서 열리는 것과 어떤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그걸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취재하다 보니 나온 얘기들인데요. 올해 서귀포시 사진 영상 콘텐츠에서 대상이 굉장히 일상적인 사진이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마 알겠는데, 어르신이 꽁무니 핫옷을 입고 자전거 타고 가고 있고, 옆에 원나무 열매가 붉게 물든 그 빛을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고 아마 여기 심사하신 분도 계신데, 이게 사진이 사라져가는 제주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물처럼 찾아냈다고 그렇게 평을 하셔서, 이게 그러면 사진이 아닐까, 사진 예술이라는 게 과연 별건가, 이렇게 감동을 주고 모든 사람들이 회자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면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MZ세대를 인터뷰하게 됐는데, 아쉽게도 이 자리에 MZ세대가 저희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게 참 관건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축제에서 MZ세대만 끌어들일 수 있다면 어느 축제든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소통의 매개가 될 수 있는 게, 이것도 인터뷰에서 하다 보니까 요새 Z세대들이 필름 카메라에 굉장히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열광하는 게 아니고 막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하던 카메라를 막 찾아내서 그걸로 이제 필름 카메라 인화하는 데도 찾아내고 서로 찍고 돌아다니고, 물론 중요한 거는 스팟을 찾아다니고 그다음에 일상을 찍고 그다음에 출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출력하냐고 물어보니까 소장하고 싶어서. 굿즈의 개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사진이 이렇게 세대를 공감할 수 있는 매체일 수 있다라는 걸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질문들이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소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특히 많은 축제를 또 알아보시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취재 현장에서 많이 보시기도 하셨을 텐데, 제주만이 가진 어떤 장소성을 특정할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제시하고 싶으신지 그 부분을 여쭙고 싶었습니다. 예, 바로 말씀. 답하기 전에요. 사실은 저도 오늘 좀 깜짝 놀라고 있는 게, 저 사진을 좋아하는 일인으로서 저도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많아요. 배우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많은데, 일단 여기 오신 분들 대단하십니다. 진짜 이 시간까지 남아있는 심포지엄 별로 없을 겁니다. 진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열정과 열정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우리 아마 지금 사진에 대한 열정이고, 이 사진에서 내가 갖고 있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든 한 단계 더 높이고자 하는 욕망, 그런 희망들이 많이 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아까 축제와 관련, 우리 답변 좀 이따 드리고요. 축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 부분들, 사진작가 우리 협회 분들이 참여하고 이렇게 많은 열정이 갖고 있다면 이게 주변으로 확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웃, 친지, 가족, 멀리는 기획 홍보를 통해 가지고 대중 매체를 통해서는 할 겁니다. 근데 실제 일하고 거기에 해야 될 분들은 회원들이거든요. 회원들의 열정이 이 정도 느껴지면 축제 분명히 성공합니다. 근데 아까 다만
우리 강재훈 교수님께서 기술은 아무것도 해라 그러지만은 아시겠지만 사진 촬영하려고 그러면은 기술해야 됩니다. 이거 조리개, 셔터, 감도 이거 모르면 안 되잖아요. 처음 주변에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다 이미 어느 정도 일정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이야기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협회 회원님들의 사진이 갖고 있는 열정이라든가 스킬, 기술적인 부분들 상당히 위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MZ세대들, 우리 가족이들, 지금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그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만의 것이 아니라 사진을 바라보고 기술적으로 잘 찍는 분들이 내 것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내가 좀 알고 있는 부분들을 공유한다 그러면은 더 많은 사진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한 발짝 더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진은 누구나 찍지 않습니까? 아무거나 이 작동되는 건 아닌데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있는 관심과 호기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사진 예술제가 성공하려고 그러면 그런 관심과 호기심을 이끌어내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여기 계신 회원님들 열정으로는 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어떻게 확산시키고 확장시키는가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장소성 관련해서 사실 제주는 장소성이라는 게 사실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 특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적인 부분은 자기가 개인이 갖고 있는 느낌, 중간에 소업으로 소집단이 갖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제 고향이 대포인데 대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장소성이 있습니다. 그 성천포, 베린내, 그 옆에 있는 지사대 이거에 대한 그 마을 주민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추억이라든가 장소성의 의미가 있고 제주도가 바라봤을 때의 느낌은 해안에서 저런 지질적인 부분들 나와 있는 게 대한민국으로 드물어 관광 자원으로서 충분하지만 저 부분이 자연 상태로서도 의미가 있는 사진이 되겠지만 거기에 아마 찍은 분도 계실걸요. 파도 칠 때 지사 때 그 절벽 위로 치지 않습니까? 그걸 찍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다렸던 분도 있고 저도 기다렸다 결국 찍지 못했지만은 그런 그 장소입니다. 근데 그 자연이 앞으로 트렌드가 유네스코 세계 그 유산에서 정하는 부분도 이게 바뀌는 게 뭐냐면은 자연유산, 문화유산이 나눠져 있는 부분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유네스코에서도 자연과 인간이, 문화, 사람이 교류되는 접합점, 소통되는 부분들, 여기에 포인트를 갖게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기술적으로 이 도구라든가 사진의 이게 카메라의 퀄리티라든가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 아까 뭐를 담아야 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과 제주가 갖고 있는 자연과 사람 저는 제주 앞으로 사진 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까 장소성을 이야기할 때 그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그 부분을 잡는 것이 제주를 보다 더 제대로 정체성을 드러내는 부분이 아닐까. 지금 세계 유네스코 자연유산 정물권 보셨죠? 세계 지질공원 다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람을 입히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그 사진 예술 쪽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김효민 부장님께서는 우리 이 자리에 소통을 강조하면서 MZ 세대가 없다는 걸 좀 아쉽게 얘기해 주셨고요. 평균 나이대가 우리 몇이 될까요? 어쨌든 그리고 우리 플랫카메라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문화예술 쪽에 저도 있다 보면 요즘 분들이 감동을 받는 게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 네, 아날로그 느리지만 아날로그에 대해서 밀려오는 감동이 더 오래가고 또 깊이 전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우리 임지영 본국장님께서는 아까 장소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리 제주도가 유네스코 상관왕이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대로 우리 유네스코에서도 이제 평가를 할 때 자연의 가치를 단순히 보존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우리 사람과 더불어서 잘 활용하고 잘 갖고 가느냐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 가산점을 주고 평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크게 떠서 보면 우리 제주도 곳곳이 이 자연유산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 작가님들이 어떤 시선으로 어떻게 사람과 엮어질 수 있느냐가 큰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예, 다음은 우리 마지막
발표를 해주신 우리 장명길 교수님이 우리 포토 에세이와 뒷가시로 이 시각적인 언어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 제주도지의 우리 최영철 우리 간사님께서 질문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역 제주도지의 사업간사 최영철입니다. 먼저 장명길 선생님께서 인문학에 대한 내용에서 매우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성심껏 발표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발표문 중에 때로는 직설적이고 때로는 의존적인 묘사가 가능한 사진은 참으로 다양한 표현력을 지녔다. 단 한 장의 사진으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기도 하고 호소력 있는 몇 장의 사진으로 스토리를 구성하여 하나의 단편 영화 이상의 메시지를 전해주기도 한다. 라는 말씀이 매우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사진이 갖는 함축성과 의미를 잘 표현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한 3가지 정도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해 전부터 인문학이라는 문구를 자주 접하게 되었는데 학문이라는 문구 자체가 어렵게 생각되어 그냥 흘려듣기만 했었는데 이번 포럼을 통해 선생님이 명쾌한 해석으로 어느 정도 인문학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인문학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인문학은 인간의 상상력과 호기심, 지적인 자극을 통해 창의적인 인간을 키우기 위한 학문이다 라고 정의가 되더군요. 인문학은 결국 인간 본연에 대한 성찰이자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학문 같습니다. 사진 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사진인들이 풍경과 자연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조명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뭔가 색다른 방향의 모색이나 색다른 주제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문학적 사고와 접근은 우리에게 좋은 지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선배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사진도 창작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창작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창훈 제장님 비롯하여 제주에서 활동하시는 여러 원로 선배님들께서 방향 제시를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힘들게 앉아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께 이제 박수 한번 치고 지나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 첫 번째 질의는 이미 선생님께서 여러 예시를 통해 사진과 인문학적인 접근에 대해 설명해 주셨지만 이곳 제주에서 진행되는 포럼이니만큼 세계적인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이 많은 제주에서 활동하시는 사진인들은 과연 어떤 인문학적 사진 접근이 좋은지 사례적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사진의 소재이든 사진인의 자세이든 매우 소중한 제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선생님의 경우 이 분야로 접근 또는 관심을 갖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디카시란 내용을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디카시란 사진과 시의 만남이라고 쉽게 결론 지을 수 있는데 사진의 시로 이제 스토리텔링을 입힐 수도 있고 시를 먼저 쓰고 시에 맞는 사진을 나중에 찍을 수도 있을 듯합니다. 선생님이 디카시를 쓸 때 주의사항에 보면 물론 사진은 작가가 당연히 직접 촬영을 해야 되겠지만 흑백이나 합성 등 가공하지 않는 원본 사진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요즘에 후보정은 이제 기본으로 하는 요즘 세대에 보정이나 합성, 다중 촬영 사진 등도 사진의 이제 한 장르가 되어진 듯한데 꼭 원본이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사진가로 활동하신 게 먼저인지 시인이 먼저이신지 어떤 쪽이 먼저이시든 어떤 계기로 사진과 시를 접목하시게 되었는지 또 궁금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여쭤본다면 디카시의 형식상 오행을 넣지 말아야 하며 창작의 시를 넣은 것은 디카시가 아니다 라고 규정이 타당한 것인지 언어의 표현과 감정을 일정한 틀에 오히려 구속하는 오류는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디카시와 사진사라는 부분으로 사진시라는 부분으로 이제 경계를 나누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 이제 사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이제 입문하시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을 듯한 이제 어찌 보면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질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고민을 했던 게 입문해서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생각하는 물음표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아직 이 물음표는 아직도 물음표입니다. 보는 순간 화려한 이렇게 훅 빨려 들어가는 감상자들이 몰입할 수 있는 아주 이쁘고 멋진 작품 활동을 해야 될지, 아니면 스토리텔링이 있는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그런 작품을 활동을 해야 할지 아직도 답을 찾는 중이긴 하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둘 다 충족하면 좋겠지만 예술은 가장 주관적인 창작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에 대한 관심이 가장 먼저이기는 하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모방의 과정도 따르겠고 회원들이 이런 연습과 모방의 꾸준한 과정을 걸어오기도 하고 수많은 고민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둘 다 충족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기회에 선생님께 묻고 싶습니다. 제가 만족하는 작품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봐주시는 대중이 좋아하시는 작품이 먼저일까요? 솔직히 제 자신의 사진 방향에 대해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이 좀 길긴 했습니다만 제주 사진 작가분들이 저도 이제 제주에서 생활을 좀 해봤지만 언론 선배님들이 처음 구축을 할 때 풍경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한 스트레이트 사진에 처음 사진을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이제 후배들이 그걸 받아와서 지금은 이제 창작적으로 많이 돌아서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인문학적으로 제주 사진가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이 포트폴리오 쪽에 갖게 된 포토 에세이에 대한 또 사진시, 디카시 이런 디카시는 별도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토 에세이나 사진시 같은 부분들을 제주 지회의 특별 기구를 둬서 공모전이나 강의를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제주의 어떤 아름다운 이런 세계 문화유산의 이런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글들을 함께 텍스트를 포함해서 발표를 꾸준하게 하다 보면 더욱더 많이 제주의 아름다움이 알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진시와 포토 에세이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지회에서 관리를 해서 강의도 하시고 공모전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연구 개발하는 부분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한 디카시에 대한 문제점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한국 디카시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사진시와 포토포엠과의 구별을 짓기 위해서 반드시 디카시는 본인이 찍어야 되는 거죠. 물론 다른 사진 다 똑같습니다. 직접 찍어요. 아니면 무조건 이게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침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시인이 또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스마트폰이나 일반 카메라로 사물을 찍는 행위에서부터 사물이 전하는 어떤 문자를 받아 적는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창작 활동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포토포엠, 사진시와 구별을 하기 위한 그런 제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거기에 제시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시인이라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토포엠과 구별하기 좋은 거는 디카시는 뉴 미디어 예술로서의 한 장르다. 시의 한 장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진으로 하는 시의 한 장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뒷가시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아까 양정원 교수님이 사진은 사진이어야 된다는 말에 저는 공감합니다. 물론 사진은 모든 부분에 다 다르게 있잖아요. 다큐멘터리 여러 가지 창작 예술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양정원 교수님을 좀 위로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사진은 사고의 산물이지 기교의 산물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양정원 교수님이 기술을 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와 적극적으로 저는 찬동하는 바입니다. 자신의 어떤 생각에 대한 부분을 논해야지 기계적인 어떤 느낌에 대한 또 기계적인 부분들로 작품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저도 찬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최영철 작가님께서 본인도 만족하시고 감상자분들도 만족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영혼의 움직임을 담아낸다 이런 말을 아마 사진을 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사진은 내 마음의 창, 영혼의 창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질문하신 최영철 우리 간사님하고도 모두 같은 내용들일 텐데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부단히 노력하시다 보면 감상자분들도 모두 다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진 작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최영일 간사님과 우리 장영길 교수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또 디카 씨와 우리 에세이 관련해서 또 지혜를 또 하라고 이게 또 권유를 해주셨는데 우리 이창훈 회장님의 숙제가 하나 더 넣은 것 같고요. 잘 찍는 사진은 제가 봐도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명쾌하게 답은 해주셨는데 그건 어쨌든 우리 작가님 각자의 이게 숙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제가 예상치도 않게 훌륭한 자작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께 해주신 토론자분들 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을 몇 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혹시 있으면 전달 좀. 마이크 없어서 이거 들고 가지고 질문 주시면 것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역 직전 지회장 김종현입니다. 오늘 이 사진예술제 준비한 우리 이창훈 회장한테 지회장한테 너무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또 포럼에 참석해 주신 교수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축전을 들으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이승하 의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지난번 지회장 때 모 개업하고 많이 고민했던 내용이라서 그걸 한번 오늘 자리에서 얘기하면은 우리 양정훈 교수님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내용이라서 네, 차장한테도 질문하나요? 예, 말씀하시죠. 네,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진 예술제가 우리 사진 축제로 이렇게 승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기천 갤러리가 사진 갤러리로 제주도에서 지정을 했다가 제가 지회장 할 때 어느 도의원님이 그냥 취소시켜버려가지고 한동안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진 부분이 좀 제주도 여기 작가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좋은 작품들 많이 소정하고 이제 많이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장도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예관 전시장을 하나 빌리는데도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저는 축제라는 부분에서 한번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이름은 이제 우리 출력해서 나오는 부분이 디아색이니 아트룩스니 정말 야외에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작품 품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좋고 햇빛 맞아도 좋고 이런 품질의 사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우리 많은 작가분들이 갖고 있는 사진들을 이제 축제로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원래 보니까 들풀축제도 취소된다고 내년부터 다른 식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들풀축제장에 너무 넓은 장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야외 우리
전시장을 그냥 일회용이든 뭐 테두리든 좋습니다만 여기서 야외에 전시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제주도만 아니라 유명 작가들까지 초대해가지고 거기다 사진들을 전시를 해서 이거를 한 달, 일주일 뭐 이런 게 아니라 한 달, 두 달 동안도 전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 제주도 도민들에서부터 오는 관광객이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말 사진 축제를 장을 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오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서 혹시 이승화 의원님이 조금 관심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 쪽에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큰 바람이 그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 작품을 어떤 공간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사진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와서 아까도 누누이 얘기 나왔지만 여러 분들의 열정에 감동을 받았고요. 이걸 아까 세부 오른쪽으로 추천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고, 어쨌든 언론분들 비롯해서 많은 분들 모셔놓고 제가 소상히 상의 드리면서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게 우리 보다 많은 도민들과 그 외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전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건지, 예, 정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질문하신 분 좀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 지부장도 했었고 제주도의 사진 역사를 해서 만들었는데, 서귀포 제주지가 하나 만들어가지고 도에서 하나만 하라 해서 굉장히 제가 고심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제일 아쉬운 점이 지금 뷰티풀 축제 공모전도 이제 취소가 될 이반이고, 제주도에 옛날에는 사전 관광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제주를 홍보하고 제주도로 왔다가 가면서 홍보가 되는데 그런 관광 공모전도 없어져 버리고, 이거는 아마 도에서나 도의회에서가 이런 거를 조금 발달시켜서 우리 세협에서 추천을 하고 도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 언론사에서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해주면은 제주 사진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오고 청년 작가들도 굉장히 많이 올 겁니다. 아마 이승환 의원께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집을 졌으면은 한번 해서 저희도 관광 공모전을 한번 유치해서 한번 옛날에 있었던 걸 되살려서 이어나가는 방법을 한번 해줬으면은 저 사진인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질문 안 드릴게요. 오늘 자정으로 그게 아니라 현장 청취하러 온 것 같습니다. 예. 관광 공모전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 제주 자연 등 모든 부분을 뽐내기 위해서는 이런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런 부분은 제가 관광협회든 공사든 해서 한번 의논해보고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거는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문 받고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준 교수님 있습니다. 잠깐 보니까 세계 5대 사진 가격 보고 좀 놀랐습니다. 앞으로 돈 벌어보려고요. 선생님 이거 보니까 거의 2000년대 이전에 필름 세대에서 나온 작품들이 나오는데 저희는 디지털 세대에서 디지털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러면 디지털은 원본과 카피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가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카피본 허용 범위, 그 다음에 원본 허용 범위를 좀 알고 싶습니다. 필름으로 촬영을 했던 디지털 이미지로 만든 작업이란 특별한 구별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역사성 때문에 필름으로 작업이 되었던 것들이 많은 순위에 있기는 한데요. 디지털 작업도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는 작업들이 많이 있죠. 단지 어떤 매체를 사용했던 간에 국제성이 있는 그런 작업 같은 경우에는 에디션이라고 해서 나는 이 작품을 3장만 프린트를 하겠다 또는 10장 프린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규율을 정하고요. 그 규율을 철저하게 지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정말 마지막으로 한 분한테만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포럼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저는 그 이승호 위원장님이 짐될까봐 우리 발표하신 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사진예술 포럼이 사진예술제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홍보에 계신 우리 사진인들이 대부분 작가협회 회원이거나 아니면 사진을 좋아하는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배택수 교수님과 우리 장영길 교수님이 설명하신 발표하신 내용이 조금 오해가 있어서 제가 그 오해를 좀 풀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앉은 분들은 다 예술인들하고 여기와 앉아있거든요. 근데 데이팅 포토, 즉 우리가 다이렉트를 찍을 풍경이나 이건 예술이 아니다 라고 박 교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장영근 교수님은 아니 여러분들이 찍는 게 예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예술이란, 예술사진이란 우리가 사고로 우리가 생각하고 구성해서 연출하는 게 예술인지, 아니면 아까 같이 한라산에 눈이 아주 멋지게 와서 그것을 찍는 것은 예술이 아니고 그냥 사진인지, 요거를 좀 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마지막 하나만 더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작가협회 우리 이사님들 잘 들어주십시오. 전국에는 100억 대 이상의 큰 건물 사업체를 지으면은 건축물 예술 작품을 의무적으로 걸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 액수의 몇 분의 1. 근데 지금 우리 풍경 사진이나 이런 사진은 예술 작품이 아니라고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해당이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건축이나 미술이나 조각이나 서예나 판화나 이런 것들 수억에 팔립니다. 수억에 팔리는데 이것이 작가협회는 와의 관계는 조금 멀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포함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풍경 사진이기 때문에 대부분 해당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 작가협회 이사님들이 이사회 때 이것을 강력히 문화부 공부하거든 건설부하거든 잘 조절해서 우리 작가협회 회원들이 아까같이 3천만 원이냐 3억 5억은 아니더라도 1,000만 원 2천만 원이나 팔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두 번째 질문인가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 공감을 하냐면, 제가 서울시 미술작품 심사위원을 4년을 했어요. 4년을 하는데, 한 번 갈 때마다 그냥 몇 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통 1억 한 5천만 원에서 3억, 4억 이렇게 갑니다. 그 공공미술 이렇게 건축 현장에다가 아파트,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아파트를 지면 그런데 이제 건축물, 조각품 같은 거 들어가죠. 그런데 서울시의 미술작품 심사위원회 사진으로 관련된 심사위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사진으로 관련돼서 심사위원이 들어간 게 아니라 미술 쪽 심사위원으로 제가 4년 동안 들어가 있었어요. 단 한 번도 사진이 작품에 그렇게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좀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조금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술로 끌고 올라갔던 그 작품들의 메인스트림이 어디냐가 문제인 거죠. 그게 스트레이트 포토 운동, 스트레이트 포토 한 그런 사진들도 물론 있어요. 예술 작품으로 인정된 게 있지만 주로 메이킹 포토 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미술 작품들도 심사할 때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그런 작품들이 주로 작품으로 올라오고 하다못해 이 조각품도 마찬가지예요.
서초각 서치분도 그런 작품들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착각을 좀 하지 마시고 주류가 어디냐라는 걸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진도 그 심의에 들어가서 좀 이게 그 내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의원들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차후에 가서 확인해서 우리 사진도 분명히 예술의 하나이기 때문에 좀 보다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4년 했습니다. 심사를. 네. 그런데 사진은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게 보니까 근래에는 사진이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어떤 작가님이 건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면 가치나 가격도 이게 설정이 될 거고 하여튼 그런 내용까지도 제가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을 이것으로 받고요. 오늘 여기 인사말에 보면 우리 이창호 회장님께서 우리 예술제가 이 포럼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가는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이게 의미심장한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쭤보면서요, 그게 가능하겠다라는 이게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3회 때는 올해보다는 더 풍성하게, 더 우리 예술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저도 두에서 열심히 돕겠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승환 위원장님 너무 자장 잘 하시죠. 제가 앞전에 한번 예총행사 때 자장 맡으신 거 보고 와 정말 잘하신다 해서 몇 달 전부터 솔직히 부탁이 드렸습니다. 정리 잘 해주시고 제일 감사한 시간을 좀 잘 해주시고 우리 위원장님과 한 분 모두에게 큰 박수를 주셔서 오늘 장장 한 5시간 반, 거의 6시간 가까이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분도 가지 않고 끝까지 감사드리고 배고프시죠? 네,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기 계단으로 1층에 올라가시면 바로 왼쪽에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그래서 다 같이 마시고 식사로 위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